영화 마리아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프라노이자 프리마돈나 마리아 칼라스에 대한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화는 그녀의 인생 극 후반부인 사망하기 일주일의 시간을 다룬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마치 그림 같은 영화의 아름다운 미장센과 마리아 칼라스를 연기하는 안젤리나 졸리의 뛰어난 연기력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중간중간 그녀의 과거와 환상을 여러 번 오가서 다소 정신이 없고 무엇보다 영화 내적으로 설명이 부족하여 마리아 칼라스를 저처럼 잘 모르고 영화관에 가서 보신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라 영화를 보기 전 혹은 보고 난 후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사실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마리아의 결말을 포함하여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를 보고 난 후 먼저 든 생각은 영화가 꽤나 불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내에서 설명이 너무 부족하여 주인공인 칼라스가 왜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 알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그녀의 감정에 몰입하고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설명을 줄이고 공백을 둔 것 같은데 영화의 중간중간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들을 두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관객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예를 하나 들면 나비 부인과 관련된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갑자기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단체로 등장해서 무슨 의미인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장면들 대부분이 그녀가 무대에서 노래했던 작품들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는 있었지만 영화 내내 물음표가 머릿속을 따라다녔습니다. 이후 찾아보니 앞서 정리한 글에 적은 것처럼 그녀가 거절한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 나비 부인에 대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평소 오페라와 마리아 칼라스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다면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화는 1977년인 칼라스의 죽음으로 시작해 칼라스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객들은 칼라스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의 시간을 훑어보게 되고 여기서 맨드렉스라는 기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맨드렉스는 그녀가 복용하는 신경 안정제인 약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 맨드렉스라는 기자가 사실은 그녀가 보는 환상 중 하나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어렵지 않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맨드렉스라는 기자가 칼라스에게 하는 질문은 결국 칼라스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는 오랜만에 만난 언니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는데 언니는 양손으로 옆을 가리는 신용을 하면서 앞만 보고 간다는 식의 대사를 하는 데에 반해 칼라스는 마치 자신이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뒤만 보면서 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칼라스는 실제 현실을 살지만 뒤를 돌아보며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괴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노래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전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칼라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 화려했던 마리아의 시간들은 무대 의상을 태워버린 이유처럼 지나간 것이고 가상의 맨드렉스라는 기자의 입을 통해 스스로 문답법의 형식으로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왜 마리아 칼라스의 삶 중 하필이면 사망 직전 일주일을 조명했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논지대로라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지나온 마리아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드디어 오직 자신만을 위한 노래를 부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을 뿐더러 노래를 정상적으로 끝까지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사랑하던 오나시스마저 곁을 떠납니다.
사랑도 목소리도 잃은 그녀는 어느새 53의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언니의 조언처럼 문을 닫고 음악을 잊고 살 수 있었지만 칼라스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면 음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대사처럼 자신의 삶은 오페라 그 자체이며 여기에 이유 따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가며 자신의 지불 무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비시디 아르테를 부르는 모습은 영화의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노래의 가사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신에게 울부짖는 듯한 내용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더 슬프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화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라는 질문에 칼라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성기도 사랑하는 애인도 해당되겠지만 누구나 가족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떠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라스는 가족과도 의절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부재는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녀가 사랑했고 만났던 두 남자 매니기니와 오나시스가 각각 28살, 15살 연상이었던 점은 부모의 사랑, 그리고 특히 아버지의 부재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의 시간이 이후 사람의 인격과 성향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매매까지 하도록 만든 부모로부터 그녀는 사랑을 받을 수 없었고 이 부족한 사랑을 이성관계에서 찾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애인이 모두 28살, 15살 연상이었던 이유는 그녀가 부모에게 바랬던 사랑을 포함한 안정감과 같은 것들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말했던 아버지 같은 남자와의 사랑을 꿈꿨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영화에서 설명해주지 않은 그녀의 선택과 행동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항상 그녀의 옆을 지켜주는 가정부와 집사의 존재도 그녀에겐 마치 가족과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예전 같지 않은 칼라스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이라는 가정부와 파파라치로부터 칼라스를 보호하는 집사의 모습은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그토록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영화 마리아는 멋진 미장센과 안젤리나 졸리의 뛰어난 연기력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주인공인 칼라스의 감정을 따라가고 몰입하는 것이 어려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마리아에 대한 제 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마리아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함께 감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화와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